거실을 없앴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가정에서 거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함께 밥 먹고 TV 보고 때로는 손님을 맞이하는 중심 공간이니까요. 그런데 은퇴하자마자 그 공간을 철저히 없애버렸다니 처음엔 미쳤나 싶었죠. 하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건 단지 벽과 소파를 없앤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꾼 용감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퇴를 하면 집은 줄이고 소비는 줄이고 몸도 줄어들고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점에 집을 새롭게 구성하고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조율하더라고요. 오늘은 거실을 없앤 은퇴 부부의 이야기처럼 단순히 인테리어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꾼 사례들을 통해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재설계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본론 공간을 바꾸니 인생이 바뀌었다. 1. 왜 은퇴 후 집 구조를 바꿨을까? 사람은 공간에 영향을 받고 공간은 사람을 바꿉니다. 은퇴 후 생활은 대부분 집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밖에서 일하고 사람을 만나던 구조가 이제 집 안에서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방식으로 전환되니까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변화에 맞는 집의 구조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거실은 TV 앞 의자만 바뀔 뿐이고 방은 자식들 방 그대로 남아있고 주방은 여전히 동선이 불편합니다. 이런 공간에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한다는 건 여전히 과거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죠. 은퇴 후 삶의 재설계는 단지 돈과 취미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갈 집의 구조, 즉 삶의 방식까지 손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걸 실천한 세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례 1. 거실 없앤 대신 부부의 서재를 만들었어요. 인물 62세 김상호의 명자, 부부 서울 마포 거주. 변화 거실 없애고 넓은 책상 2개와 책장으로 채운 공동 서재 공간 설치. 예전엔 저녁 먹고 TV만 봤어요. 각자 핸드폰 들고 있거나 그냥 멍하니 소파에 누워 있었죠. 그게 왜 그렇게 무료했는지 이 공간을 바꾸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이 부부는 은퇴 직후 집에서 가장 큰 공간인 거실을 과감하게 철거했습니다. 그 자리에 만든 건 나란히 앉아 각자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작업 공간. 처음엔 지인들이 노인네가 공부하겠다고 쇼하네라며 비웃었지만 지금은 주 5회 인문학 온라인 강의에 함께 참여하고 그림 동호회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실이 사라지니 우리 삶에 시간이 생겼어요. TV 대신 대화가, 무기력 대신 의미가 생겼죠. 사례 2. 아이들 방 2개를 부쉈어요. 취미 공간 만들려고요. 인물 59세 안재훈 조경희 부부 경기 용인 거주. 변화 성인이 된 두 자녀의 방을 하나로 합쳐 미니 음악 스튜디오 겸 홈카페로 개조. 우린 퇴직하면 방 하나쯤은 아이들 위해 남겨두자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막상 애들도 오지도 않고 방은 먼지만 쌓이고 그게 더 외롭더라고요. 이 부부는 자녀가 독립하자 곧바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2개 방을 터서 한쪽은 기타와 드럼을 둘 수 있는 음악 공간으로 다른 쪽은 홈카페로 꾸몄죠. 남편은 퇴직 후 음악 작곡을 배우기 시작했고 아내는 디저트를 만들어 SNS에 올리며 소소한 수익까지 만들었습니다. 자식 눈치 보다가 우리 삶 놓칠 뻔했어요. 이 공간은 우리의 삶을 위한 거라는 걸 늦게나마 알았죠. 사례 3. 주방 중심 구조로 바꾸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인물 67세 유영 선채복희 부부 전북 군산 거주. 변화 소형 아파트 전체 구조를 리모델링해 주방과 다이닝 공간을 중심으로 재편. 이 부부는 은퇴 후 식생활과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좁고 어두운 주방에선 요리할 의욕도 나지 않고 매번 외식하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아예 거실 벽을 허물고 주방을 집 한가운데로 옮겼습니다. 식탁은 단순히 밥 먹는 곳이 아니라 아내는 요리 유튜브를 찍고 남편은 마을 어르신들과 식사 모임을 여는 커뮤니티 공간이 됐습니다. 집은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나를 실현할 수 있는 무대더라고요. 주방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내 삶이 중심을 찾았어요. 결론 삶을 바꾸고 싶다면 공간을 먼저 바꿔보세요.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돈이 아니라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그 구조는 시간의 구조, 인간관계의 구조, 소비의 구조, 그리고 공간의 구조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구조를 바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은퇴 후 2030년을 내다본다면 오히려 지금이 가장 큰 변화의 기회입니다. 집안의 공간은 더 이상 가족 중심, 자녀 중심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와 배우자가 오롯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거실 하나 없앴을 뿐인데 삶이 바뀌었다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더 이상 남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준비한다면 통장 잔고만 들여다보지 말고 한 번쯤 집 안 구조도 함께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실천 팁? 공간 점검 리스트 거실, 주방, 자녀방, 서재 공간 중 활용도 낮은 공간은 어디인지 살펴보기. 행동 실험 일주일간 TV 대신 독서 대화 공간으로 거실 활용해보기. 배우자와의 대화 우리가 지금 이 집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은 어디야? 질문으로 시작하기. 미니 리모델링 계획 작은 변화부터 시작. 옛 자녀방 책상 치우고 내 작업대 설치. 은퇴하자마자 거실을 없앤 부부 그들이 바꾼 건 집이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 공간 재설계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전략. 1. 들어가며 은퇴 이후의 공간, 단순한 인테리어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은퇴자 대부분은 평균 60세 전후의 직장에서 퇴직하고 이후 2030년의 삶을 집에서 중심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퇴직 이후의 삶은 구조적으로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재편되며 이에 따라 공간의 기능과 구조를 재정립하는 것이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은퇴 후 가족 구성의 변화, 활동 패턴의 변화, 신체적 제약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기존에 일하는 시절에 최적화된 주거 구조는 오히려 은퇴 이후 불편함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인식한 중장년층 사이에서 공간 리디자인이 새로운 노후 준비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은퇴 후 공간 재구성이 중요한가? 2-1. 공간은 행동을 유도하고 행동은 정서를 결정한다. 환경심리학의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물리적 환경에 강하게 영향을 받으며 그중 주거 공간은 일상적 행동과 감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TV가 거실 중심에 놓여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앞에 앉게 되고 반면 책상과 조명이 있으면 독서나 취미활동의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은퇴 후의 공간 배치는 그 사람의 하루 일과를 실질적으로 재설계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단순히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인 셈입니다. 2-2. 자녀 독립 이후의 공간 방치 문제. 은퇴 후의 가정은 대개 부부 2인 가구로 축소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는 성인이 된 자녀의 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거실을 이전처럼 TV 위주의 공간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 공간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의 정서적 단절감과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의 주거 구조를 현역 시절의 잔재로 보고 주체적인 생활 중심 공간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실제 사례를 통해 본 공간 재설계의 효과. 사례 1. 거실을 부부 공동 서재로 소비해서 창조로의 전환. 대상 62세 김상호 임명자 부부 서울 마포. 변화 거실을 철거 후 넓은 책상 2개와 개인 서재 공간으로 개조. 이 부부는 은퇴 후 TV 시청 중심이던 거실 구조를 제거하고 각자 독서 글쓰기 온라인 강의 수강 등을 할 수 있는 공동 작업 공간으로 거실을 탈바꿈시켰습니다. 그 결과 퇴직 전에는 없던 창조적 생산활동이 일상에 자리 잡게 되었고 정서적 활력과 부부 간 대화의 빈도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문가 의견 은퇴 후 정체감 상실을 방지하고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 공간 확보는 필수입니다. 사례 2. 자녀방 통합 부부 취미실 홈카페. 대상 59세 안재훈 조경희 부부 용인. 변화 자녀방 2개를 철거해 음악 연습실과 홈카페로 재구성. 성인이 된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도 방을 그대로 보존하던 이 가정은 실제 사용률이 거의 없는 공간이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고 해당 공간을 부부의 공동 취미실로 전환했습니다. 남편은 기타 작곡을, 아내는 홈카페 운영과 SNS 콘텐츠 제작을 통해 소소한 수익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자녀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공간을 전환함으로써 은퇴 후 공백기의 우울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주방 중심 구조, 사회적 관계까지 넓히다. 대상 67세 유형 선체복희 부부 군산. 변화 기존의 어두운 주방을 집 중심으로 옮기고 다이닝 공간 확대. 이 부부는 은퇴 이후 건강식단에 관심을 가지며 기존의 비효율적인 주방 구조를 주거 중심부로 이전했습니다. 주방 겸 다이닝 공간은 단순한 요리 공간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와 교류하는 거점 공간이 되었고 건강식생활 관련 강의도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주방을 주거의 중심으로 재설정함으로써 가족 이웃과의 교류가 증가하고 외로움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공간 리디자인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1단계. 공간 사용 현황 진단. 내가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은 어디인가? 잘 쓰지 않는 공간은 어떤 용도로 남아있는가? 불필요하게 큰 가구나 장식품이 행동을 제약하고 있지는 않은가? 2단계. 부부의 관심사 재정립. 남편과 아내가 은퇴 후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가?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과 각자의 공간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3단계. 단계적 공간 전환. 대규모 리모델링이 부담된다면 가구 재배치 조명, 변경 활용, 목적 변경 등의 방식으로 시작. 거실에 책상 하나를 추가해 독서 공간으로 설정하고 TV 사용 시간을 줄이기. 5. 결론 은퇴 후 삶의 질은 공간 전략에서 결정된다. 은퇴 후에는 돈이나 건강만큼이나 생활 공간의 구성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집을 여전히 과거의 습관에 따라 유지하며 정작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는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간의 재설계는 단순한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전략적 행위입니다. 특히 부부 중심, 자아, 실현 중심, 공동체 참여 중심의 구조 전환은 은퇴 후 우울감, 무기력감, 관계 단절을 예방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은 아직도 자녀를 위한 공간인가? 아니면 이제 나를 위한 공간인가? 내가 매일 들어가는 거실은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가? 아니면 시간을 앗아가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이미 한 걸음 더 나아간 셈입니다.